네, 안녕하세요. 복동인의 달팽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 달팽이 농장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달팽이 농장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이제 복동인의 달팽이 농장으로 이렇게 좀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달팽이 농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처음에는 인터넷 같은 데로 많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알아보시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 달팽이 농장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좀 공개를 하고 자료 같은 것들을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무작정 농장을 한번 좀 방문해보고 해서 싶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사전에 달팽이 양식 컨설팅 가이드를 구매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농장 이런 거 알아보는데 사업 계획서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아야지 계획서를 세우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사전에 이렇게 조금 무작정 농장 가 보시면 아마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비슷하게 겪으실 거예요. 농장 가봐야 사실은 별다른 얘기를 크게 듣지를 못해요.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하루 날 잡고 이렇게 방문하는 건데 사실은 잘못하면 시간 낭비, 이렇게 돈 낭비, 이렇게 기름값 낭비하고 그냥 약간 좀 헛걸음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농장 방문하시기 전에 저희 컨설팅 가이드, 달팽이 컨설팅 가이드 좀 신청하셔서 검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방문하시기 전에 꼭 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장 좀 알아보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계획서까지 세워 봐야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 알아보려면 그냥 무작정 가서 구경이나 이렇게 좀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정말 내가 한번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사무케 사업 계획서를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11년도에 세웠던 사업 계획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사실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떻게 좀 알아보는데 내가 좀 계획성 있게 계획표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목차를 개요를 만들었죠. 달팽이 농장 사업 전망, 사전교육 기수, 상권 분석, 주택 및 농지 구입, 농장 운영, 교육 및 분야, 농장 설립 및 설비, 기물 구입, 그 다음에 달팽이 농장 경영 및 관리, 마케팅 방안, 거래처 확보, 예상 영업이익, 농장 활성화 방안, 이런 식으로 목차를 쭉 세워봤어요. 사업 전망이라고 하면, 참 좋은 점들은 많죠.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세워봤어요.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고, 가변성 있고, 생산성 좋고, 상품성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가치성도 있고. 그래서, 사업 전망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냥 알아보면 좋은 점들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비용이 대략 5천만 원 내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좀 처음에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 같은 걸로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좀 도전을 했던 거고, 사실 보통 요즘 어떤 게 됐든 글쎄요,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사실 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억 단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로도 농장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간평성 같은 거는 이제 키우기가 좀 뭐 그래도 쉬운 편이고 전염병 등 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택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산성은 말 그대로 또 이렇게 번식률이 좋고 이렇게 1년 내내 12달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상품성도 지금은 뭐 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뭐 식용부터 해서 뭐 건강식품, 엑기스, 뭐 냉동식품, 화장품, 뭐 비누, 미용업계들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치성이라고 해서 뭐 이게 지금 달팽이가 정식 농업 작물은 아니지만 또 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가치성이나 희소성이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 사업 전망을 한번 세워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교육 이수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귀농귀촌 뭐 이런 데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초창기 때 이때만 해도 사실은 뭐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사실은 뭐 이거 달팽이로는 지원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 많이 다니면서 뭐 교육 받으면서 뭐 관련 그런 이제 지원 관련 뭐 그런 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2차 산업 인증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잘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귀농귀촌 교육 같은 것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런 자기가 뭐 이제 지역이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뭐 사실은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예,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부러운 부분은 사실 땅을 뭐 갖고 있거나 구매를 해서 본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뭐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뭔가를 조금 더 하기 용이하겠죠. 근데 사실은 뭐 땅이 뭐 당연히 구매를 하거나 있으면 좋겠지만 저처럼 뭐 사실 초기에 뭐 여러 개 뭐 별로 없었던 사람들은 뭐 임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위치는 어디가 뭐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특별히 지역에 사실은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물류 택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꼭 뭐 그래도 이제 경기권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가까운 이제 위치에 있어서 경기권이 좀 가장 많은 편이기도 하긴 하죠. 예, 그래서 경기권이 가장 많긴 한데 뭐 꼭 달팽이를 양식을 하는 데에서는 뭐 꼭 위치적인 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일단은 뭐 자리를 어디든 뭐 자리를 잡을 때 이제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택배 같은 것들이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더라도 도심권에 뭐 이렇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급한 경우에는 고속 터미널 가서 고속 화물로 보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도시권에서는 그래도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막 너무 막 산 속에 막 자연나처럼 뭐 너무 들어가면 조금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주변 여건들을 조금 더 좀 잘 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발로 가능 지역 이제 팔론 이런 건 이제 제가 세워본 건데, 이제 내가 앞모델도 하게 되면 어디로 조금 중점을 해야 될지 판매를 해야 될지,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뭐 회사 음식점 뭐 이런 걸로 이제 해놓긴 했는데, 좀 컨셉을 좀 어떻게 잡을지, 내가 뭐 음식점을 같이 운영을 할지 아니면 뭐 체험장을 할지 아니면 뭐 건강식품 쪽으로 할지, 이런 것도 잘 조금 컨셉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 쪽으로 다 같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조금 계획을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땅을 임대하고 거기에 같이 컨테이너 주택까지 있어서 좀 저렴한 비용에 농지도 임대를 하고 같이 좀 거주를 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할지 한 방안도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농장 운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계획을 세워 봐야 되겠죠. 어떻게 운영을 할지,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둘이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명 고용을 해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양은 어떻게 받을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받을 것도 한번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장을 만약에 이제 분양할 곳까지 정해지고 뭐 집이라든지 토지 이런 게 정해지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살집도 요새는 뭐 살집도 뭐 이제 지원을 이렇게 뭐 수리비 같은 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신축을 할지 이런 것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세워 보시는 거죠. 비용도 얼만큼 들어갈지. 그쵸?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땅이 한 600여 평 정도 임대를 저렴하게 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뭐 거의 허벌판이었어요. 여기를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뭐 컨테이너 주택도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다 포크레인으로 깨끗하게 밀은 거죠. 밀어서 이렇게 자리에 하우스를 지은 거고요. 이렇게 하우스를 신축한 모습. 네. 그래서 하우스, 저는 여기 규모가 한 뭐 대략 한 150여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집도 이제 컨테이너 주택을 저는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좀 거주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달팽이 농장은 뭐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명 오전 중에만 고용을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둘이서도 달팽이 농장은 그래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이유는 뭐 이제 기본적인 단순한 뭐 통세척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을 달팽이로 옮겨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단순 작업들은 아르바이트 저희 이모님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해서 그런 시간들을 저는 조금 이제 오전 중에 농장을 운영을 하고, 주로 이제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뭐 방안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판로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판매를 할지,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한다고 해서 사실 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문의하면서 막 간혹 이래요. 이거 하게 되면 좀 뭐 수익성은 어떠냐, 좀 괜찮냐, 막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를 누가 뭐 몇 억씩 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수익성은 분명히 좋아요. 정말 수익성, 이따 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 수익성만큼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얘기잖아요.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걸릴지,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사실 말씀드려보면 잠깐, 뭐, 1년 차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첫 회차에는 뭐, 매출이 한 1,000만원 정도? 뭐, 이랬었고, 그 다음에 5년 차에는 1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5년 차의 것만 제가 이거 하면 1억 이상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몇 년이 걸릴지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만큼 충분히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면 그만큼 또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어떤 작물에 보다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마케팅 방안 이 팔로를 계획을 하실 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뭐 내가 처음에 이렇게 세웠던 거 직접 정말 이렇게 방문 판매를 다녔었어요. 뭐 건강원, 처음에는 주위에 건강원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애완용 같은 경우는 막 어린이집 같은데 막 DM 발송처럼 뭐 전단지 이런 거 만들어서 막 무작위로 막 보내기도 했었고요. 뭐 온라인으로도 보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뭐 그렇게 해서도 한 달에 못해도 시작하자마자 뭐 그래도 한 4, 50만원 정도씩은 판매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제 또 1차 가공해서 뭐 냉동으로도 팔 수도 있고 엑기스로도 판매할 수 있고 뭐 온라인으로도 요새는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쉽게 잘 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농장 체험 견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로 방안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부분 오시면서 팔로를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죠. 판매할 달팽이는 있으면서 도대체 판매 팔로 걱정을 하시는 거냐. 처음에 분양 받아서 시작하시면 최소한 6개월은 내 달팽이가 판매할 달팽이가 없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낼 거냐 이거죠. 그런 거를 대책을 세우시고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뭐 지나면은 달팽이를 뭐 못 팔아서 이런 걱정부터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에는 전혀 못 팔아서 걱정할 일은 아마 없을 건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달팽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초기에 달팽이 사러 다니느라고 더 바빴어요. 사러 다니느라고. 왜냐하면 사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판매는 하는데 사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달팽이를 어디서 공급을 받을 거냐, 어디서 살 거냐. 저는 그것도 없었었어요. 그냥 저는 무작위로 막 여기저기 사러 다니고, 분양받은 분한테 부탁해서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비를 미리 좀 하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초기에 시작했을 때 달팽이를, 필요한 달팽이, 뭐 엑기스가 됐든, 달팽이가 됐든, 애완용이 됐든, 조금은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농장 통해서 다른 농장보다는 단돈 뭐 100원, 1000원이라도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린다. 그것만 조금 있어도요. 내가 판매 활동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나 엑기스는 한번 먹어보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죠. 저한테 그럼 부탁해서 조금 더 이제 판매가보다 얼마에 받아서 처음에는 받아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물론 처음에부터 다 갖추고 내가 정말 내려서 내 상품으로 다 만들면 좋겠죠. 근데 처음에 다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고려하셔서 마케팅 방안, 팔로 계획을 좀 잘 한번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거래처 확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내가 어디로 해야지 뭐 이렇게 좀 쭉 그런 거를 저는 사전에 제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냥 계획대로 했던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시작하기 전이라
뭐 사실은 좀 막연하게 세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우고 가서 조금 더 상담을 잘 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팔력 확보 같은 마케팅 방안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뭐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것도 저는 손익 같은 것들을 예상 원가 대비 판매 금액의 뭐 60% 예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판매 단가는 보통 뭐 한 8,000원, 만원, 기본 만원에서 이렇게 만원이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랐죠. 전보다는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 먹이, 부자재 이런 비용 지출이 되게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뭐 농전기로 해서 난방비도 절약이 크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좀 표시를 이제 처음에는 뭘 안 했었는데 어찌됐건 예상 영업 이익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어찌됐건 다른 것보다는 예상 손익이 상당히 높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좀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를 좀 세워보고 오시는 분이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년차 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저희 농장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가셨고 한데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분양을 뭐 막 수십 명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하여튼 몇 분 이렇게 계시긴 하는데 방문하신 분 중에 아마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오신 분은 한 두 분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달팽이 농장을 실제로 운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달팽이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냥 뭐 그래도 하루 이렇게 내가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알아보러 가는데 그냥 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오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좀 내가 정말로 해보겠다는 각오로 꼭 하지는 않더라도 해보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서 오시면 내가 계획했던 거랑 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오셔서 뭐 이렇게 뭐 수익성이 어떠냐, 뭐 저거 어떠냐, 뭐 팔로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만 여쭤보시면 사실 저도 뭐 막 딱히 뭐 답변을 드리기가 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알아서 하셔야죠. 그쵸?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해라 저거 했다 수입이 일머니까 이거 해보면 좋다 아무리 제가 좋은 말로 드려봐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계획대로 세워서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좀 사업 계획서를 한번 꼭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